우리 385페이지 제6절 급수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부분이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는 앞전에 2차 시험에 387페이지 보시면 슬리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슬리버 개념이. 그래서 먼저 이 385페이지 보시면 배관의 구배 물매 개념이 나옵니다. 자, 구배라는 것은 이 배관의 구배 개념은 배관의 경사 기울기를 두는 것을 구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설비 쪽에서는 거의 이 구배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구배란 용어를 씁니다. 그럼 1번이 자, 배관의 구배를 두는 목적에 대해서 열거한 것입니다. 수리 기타 필요에 따라 배관 속의 물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 다음에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관의 구배를 두는데, 자, 옥상 탱크 방식은 하향 배관법이죠. 하향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구배를 이렇게 두라 이겁니다. 구배는 급수가 구배가 시험에 언급이 없었어요. 구배가. 자, 그러면 급탕이나 난방 이런 급탕이나 배수 이런 데서는 구배가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배가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배가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관이 내려오게 되면 고가 탱크에서 고가 수조에서 물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은 자유낙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구배, 이것은 이렇게 물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 내려가잖아. 여기가 출발점이고, 맞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선 앞을 내려주라 이거. 앞선자입니까? 선하향구배. 선하향구배. 이것을 앞내린 구배라고 합니다. 앞을 내려주는 구배로 한다 이게. 앞내린 구배로 하면 되는데 각층에서는 달라지더래, 그죠? 각층. 각층은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실제 배관은 이렇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배관이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실제는 이렇게 배관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야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면요 점검이 안 됩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렇게 배관이 됐을 때 여기에 드레인 밸브, 배수 밸브가 있거든요. 자, 배수 밸브, 드레인 밸브가 있을 때 이 드레인 밸브를 열게 되면요 배관에 물이 완전히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층에서 이거는 선하향구배가 맞지만 이 각층에 대해서 이 각층의 이 수평주간은 선상향구배로 한다는 거예요. 선상향. 아볼링 구배로 해야지, 아볼링 구배로 해야지만 이 드레인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완전히 배관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배관을 교체한다, 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지. 배관 속에 물이 있으면 공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고가수조 청소하면서 각 세대에서 물을 다 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완전히 배제해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럼 여러분이 잘 봐야 되고 각층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각층. 각층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밸브는 공기 빼기 밸브는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수 밸브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2번의 지수 밸브. 자, 물을 구보조 단수시킬, 물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밸브다 이거죠. 자, 지수 밸브 개념은, 자, 여러분들 어디가 터지면 지수 밸브를 빨리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평주간이 나가면서 이렇게 수직간이 이렇게 분기간이 이렇게 나가요. 나가면 여기에 전부 다
분기점에다 다 지수 밸브를 달아요. 그러면 한 라인만 정지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뭐다? 수평배관이 수직간에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평배관이 이렇게 수직배관에서 나가겠죠. 그럼 이 분기점에 전부 다 뭐 설치한다? 지수 밸브 다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층이 굉장히 강봉이 크면 이 수평 주간에서 또 분기관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빨리 닫아야 되겠죠. 이 지수 밸브 빨리 잠그고 공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 밸브가 저도 있잖아요. 각 위생기구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TV 보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 있잖아. 저 8시 전후에 하나 있죠. 무슨 양복점인가 하던데 거기 이동건 씨가 곤쳐준다고 모르고 막 곤친다고 이제 밸브 자꾸 뜯어야 되는데 팍 맞은 거 있죠. 근데 그 희한하게 사람 안으로 쏘더라고. 그거 안 뜯은 것 같은데 그냥 그 안에 뭐 해가지고 푹 쏘게 만들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왜 사람 쪽으로 다 쏘더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밸브가 무슨 밸브? 지수 밸브. 국부적으로 단수시킬 수 있는 밸브다 이거면 쉽게. 아니면 수량이나 수압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밸브.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 세면기 밑에도 보면 달려있죠. 그런 게 지수 밸브입니다. 물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밸브들입니다. 이 수전 아니고 밑에 있죠? 밑에 보면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무슨 밸브? 지수 밸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습격작용 워터 해마는 많이 냈습니다.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위생기구 근처에서 있죠? 여러분들 사용 근처 이겁니다. 세대 근처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 툭툭툭 쿵쿵 소리 나면 그거는 뭐다? 습격작용 워터 해마입니다. 그런데 지하 펌프실에서 있죠? 펌프 근처에서 퉁퉁퉁 소리가 나면 그것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고 소음 진동이 생기면 틀려집니다. 그래서 워터해마 습격작용은 유속의 흐름을 뭐 했을 때 급정지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 습격작용 워터해마가 됩니다. 간단히 보시고 슬리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미리 철간을 묻어두는데, 자, 이것을 슬리버라고 하죠. 슬리버. 자, 그러면 보통 자, 이건 배관을 간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슬래버가 있는데, 여기 간통 배관을 해야 된다. 바닥이나, 미리 철간을 묻어두죠. 벽이나 이런데. 그래서 슬리버가 이것이 슬리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는, 이쪽 에어컨 실내기하고 실외기 사이에다가 이 동간을 배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때 보면 벽을 뚫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간을 묻어두죠. 그 사이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슬리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실내기하고 실외기 사이죠? 뚫려져 있어요. 이미 그것이 슬리버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아파트는 침실은 안 돼 있어요. 뚫어야 돼요. 와서 설치하면 뻥 뚫습니다. 최근의 아파트는 미리 다 뚫어놔요. 미리 에어컨 설치할 것 대비해서. 왜냐하면 최근에 실외기 하나로 에어컨 2대, 3대까지 돌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미리 슬리버 배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급수설비 오염원이 있죠. 그거는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밑에 크로스 커넥션 한번 알아두세요. 수돗물과 수돗물 이해물질이 혼합돼 급수 오염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보통 크로스 커넥션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기구의 불량 결과 불량으로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이죠. 수지를 오염시키는 현상입니다. 현상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도 해요. 기구의 불량으로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
그리고 교차 배관, 교차 연결. 크로스 커넥션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급수 오염 현상도 크로스 커넥션이고, 교차 배관, 급수관과 다른 배관을 연결하는 것도 크로스 커넥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저수 탱크의 오염 방지 대책 한번 나왔는데 또 낼 수도 있다. 여기는 앞으로 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냈다. 두 번 냈는데 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해서는 안 돼요. 급수 이외의 다른 목적 배관을 연결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거기 탱크에 부착되는 오브플로관으로 벌레 등의 침입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해 주라. 2번은. 그리고 3번 탱크는 완전히 밀폐와 다른 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오염되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정량의 물탱크를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 탱크는 청소 등에 대해 2조 이상으로 나누어서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탱크를 육면에서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확보하는데 상부는 100cm, 기타는 60cm가 됩니다. 그 60cm가 최소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387페이지 와 봅니다. 387페이지 그림에 보면 이 하부 밑에도 이렇게 공간을 둬야 된다는 거야. 자, 387페이지 이게 물탱크인데, 고가 탱크인데,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까지 물탱크가 있을 때, 밑에, 이 탱크가 있을 때 밑에 공간을 두라, 이거 하부도 작업 공간 두라, 이거죠? 밑에 띄어놨죠? 콘크리트로 해서 딱 띄어놨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부도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탱크 육면을, 그런데 상부만 100cm 이상 되는 것은 저것 때문이에요. 상부는 사람이 올라가야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맞죠? 또 물탱크에서 엎드리가지고 점검할 수는 없잖아. 맞죠? 상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위에만 뭐다? 100cm 상부만. 나머지 오면은 얼마? 60cm 이상 확보하면 된대. 스페이스 공간을. 그리고 7번 유입구와 유출구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한다 나오죠. 7번 가지고는 기출을 했었는데, 유입구와 유출구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유입구와 유출구를 멀리 배치하라 이거죠. 유입구와 유출구를 멀리 배치하라는 거죠. 멀리 배치를 해가지고 물의 정체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정체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방지하기 위해서 유입구와 유출구는 최대한 멀리 배치해 주자 이 뜻입니다. 정면 보시고, 그 다음에 방동 피복이 있고, 자,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피복이 뭐다? 방동 피복이에요. 그럼 여름철에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게 방로 피복이에요. 방로 피복은 여름철에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피복이에요.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피복? 방로 피복이고, 방로 피복과 방동 피복 개념은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압시험은 배관공사 후 피복하기 전에 한다는 것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피복하기 전에 실시해야 된다. 수압시험은. 자,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자, 페이지 396페이지 제3장 급탕설비 분야 보도록 합니다. 급탕설비 제3장 급탕설비. 자, 제3장 급탕설비는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설비인데 하나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앞전에도 이야기했죠. 두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계산 문제를 내야 돼요. 지금부터 19회부터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없으면 한 문제밖에 안 냅니다. 앞으로는. 계산 문제를 내면 두 문제고, 옛날에는 이론 문제를 두 문제를 동시에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두 문제가 나오면 계산 하나, 이론 하나 이렇게 내게 됩니다. 작년은 쉽게 냈습니다. 서모스탯하고 작년엔 너무 쉽게 냈습니다. 서모스탯하고 계산 문제 한 문제 냈는데, 계산은 쉬워도 어려워. 몰라. 우리 계산 문제는 보통 수험생들은 그냥 찍어요. 계산 안 해. 회계 원리 계산 문제는 열심히 푸는데 시술 개론 문제는 바로 찍어요. 몰라, 이상해. 시술 개론 계산 문제는 특별히 어렵게 낼 때는 어렵거든. 한 문제 정도는. 근데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도록 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급탕 설비에서 제1절에서 급탕의 기초사항이 나오죠. 물의 팽창과 수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물은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되면 약 9%의 최적 팽창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겨울에 병이 터져버리죠. 그런데 PT병은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안 터져. 빵빵해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번에 4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끓이게 되면 약 4.3%의 최적 팽창이 생겨요. 또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변하면 최적이 1700배로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 발전이 이거 원리 이용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사실 이거 합니까? 물을 끓이잖아요. 수증기로 만들어가지고 터빈 돌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1700배만큼 커지니까 이걸 이용하면 엄청난 에너지 아닙니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급탕은 만약에 이렇게 끓이고 부피 팽창이 생기는데, 이 최적 팽창이 생기는데 이 최적 팽창을 흡수를 못 해주면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최적 팽창을 흡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거는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팽창 탱크를 설치하는 거죠. 팽창 탱크, 이 팽창관을 설치해서 그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 다 낸 거예요. 몇 번 냈습니다, 이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물의 팽창률 나오죠. 외울 필요 없어요? 10회 기출됐다. 써놓으세요. 그런데 종쳤다. 이거는 다시 낼 건 아니에요. 종친 거야. 그거 쉬워요. 항상 있잖아요. 몇 분에 몇 해가 급탕하고 있죠? 밀도 주어지면 그대로 해가 너가 대입해 풀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량. 자, 열량은 사실상 이거죠. 열량은 그 뜨거운 물을 데우는데 열량이 얼마나?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 아닙니까?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잖아요, 기본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가 뭐다? 델타 T 열량이죠. 열량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97페이지. 자, 급탕 설계에서 급탕 온도 간략히 보세요. 급탕 표준 온도는 60에서 70도씨를 표준 온도로 잡습니다. 왜 60에서 70을 표준 온도로 잡는가 하면요. 순간 온수기 있죠. 여러분들 집에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있죠. 자, 머리 감겨주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욕실에 있죠. 욕조, 개별식 난방할 때 있죠. 욕조, 그게 순간 온수기예요. 순간 온수기가 60에서 70도씨까지 밖에 못 데워요. 그래서 표준 온도는
60에서 70을 표준 온도로 잡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주택에서 이겁니다. 100도씩 끓는 점에 물을 공급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닭 잡아가 닭털 뽑을 일도 없고, 맞죠? 돼지, 통돼지 사가에 거기서 잡아요. 목 따가지고 피 빼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아니죠? 다 가서, 요새는 또 요새 닭값은 싸지고 계란값은 비싸지고 그러죠? 요새 닭 드셔야 돼. 맞죠? 우리나라 저거 한번 그거 생기면 뭐죠? AI 생기면 닭 안 드시잖아. 맞죠? 우리는 좀 이상하대. 병들은 나갔을까봐. 저기 옛날 멕시코에서 무슨 그 돼지 그거 생기니까 있지? 돼지고기 안 먹고 하잖아요. 닭을 좀 먹어야 되네. 오늘도 좀 닭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급탕 표준 온도 알아두시고요. 자, 급탕 부하 나오죠? 계산식 간략히 봐도 자, 2번에 주택, 아파트, 호텔 1인 1당 급탕량 얼마다? 75에서 150리터예요. 급수량보다는 약간 적어집니다. 급수량보다는. 그래서 이제 급탕량은 1인당 75에서 150리터 정도로 잡는 것을 기준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탕부하를 계산하는 식은 이겁니다. 급탕부하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온도차 하셔가지고 나누기 3600을 해주면 돼요. 자, 왜 3600을 하는 단위를 킬로와트로 나타내기했습니다. 자, 1킬로와트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3600kJ이 됩니다. 열량으로 환산할 때 3600kJ입니다. 그래서 3600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기본 이거예요. 모르면 항상 기억하세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해서 킬로와트가 되면 뭐로 나눠진다? 3600으로 이 기본식이에요. 기본식.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에서 이걸 해보세요. 그리고 단위가 열량 단위면 그대로 킬로줄 하면 되는데 킬로와트로 환산하라 했잖아요. 킬로와트. 그럼 얼마? 36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 3600이 온다는 것은 단위를 뭐하기 위해서? 환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킬로와트로 환산하기 위해서. 명심하세요. 그 점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급탕설비용 기기가 나오죠.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탕조. 저탕조는 원래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뭐다? 저탕조예요. 그런데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 히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볼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400페이지에 보시면 급탕 방식 분류가 나오죠. 개별식 급탕법이 나와요. 근데 개별식은 거기 특징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종류만 잘 보면 된다. 그럼 개별식에서는 자, 개별식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 순간 온수기, 즉시 탕배기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난방하는 거 있죠. 보일러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진 것은 난방하고 급탕을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서 그래 커진 거예요. 그럼 순수한 온수기만 사면 작아요. 가스 순간 온수기가. 그 급탕도 하고 난방 두 개를 다 돌려서 그 정도 크기예요. 실제 물만 데우면요 굉장히 적습니다. 온수기가. 진짜 적습니다. 조그맣대. 그렇게 안 커요. 제가 옛날에
식당에서 봐가지고 부평에서 봤거든요. 할머니가 딸내미가 원래 할머니가 잠시 봐주러 나왔는가 봐. 딸내미 잠깐 볼일 보러 갈 때 저한테 막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조선권은 안 된다고 막 이랬는데 고장 났다고 찬물 나온다고 온수기 샀는데 찬물이 안 나오네 총각 어떠면 좋아 이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순간 온수기에 틀어놓고 이렇게 있었거든. 뜯으면 이제 온수 나옵니다 이러니까 총각이 고쳤다고 막 이야기하대. 안 고쳤는데. 그래서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그랬는데도 나올 때 밥값 안 받으려고 하대. 내가 공짜로 먹을 수 있나? 국밥값 내고 나왔죠. 모르는 분들이 꽤 많고, 온수기 굉장히 적어요. 온수기만 사용하면. 그러면 순간 온수기는, 거기 보시면 그림의 401페이지 그림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배관의 일부를 직접 가열을 하는 게 그 가스 뻔어가지고. 그런데 왠가 이 순간 온수기는 전기 순간 온수기하고 가스 순간 온수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 순간 온수기는 일시에 물을 데우기 힘들어, 가스보다는.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 전기는요, 이미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얼마짜리 하냐에 따라서 크게 틀려져요. 20리터짜리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크게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순간 온수기가 커요. 가스 순간 온수기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스 순간 온수기는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은 그 디귿에 보시면 가열 온도 가지고 냈습니다. 60에서 70도씨인데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을 낸 거야. 그러니까 비등점은 무엇을 비등점이라 해요? 끓는 점입니다. 비등점은 100도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물의 끓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냐 혼합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 끓는 점은 틀려지죠. 대기 압력에 따라서 틀리잖아.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대기 압력을 높여버리면 끓는 점은 어떻게? 높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끓는 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밥이 잘 안 익고, 맞죠? 그래서 라면 끓일 때도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강원도 그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위에다가 꼭 눌렀습니다. 돌로 누르고 있고 팔팔 끓이지 마시죠. 아무 안 끓이고 먹으셨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라면 끓이면 참 맛있습니다. 불 못 피웠어요? 몰래 피웠죠. 자, 그래서 순간 온수기, 이 적시탕비, 옛날에 젊었을 때.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 이제 적시탕비기.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배관의 일부 직접 데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스 공급 원리가 벤츄리간에 원리세요. 400페이지 하단에 써놨죠. 가스 공급 원리는 벤츄리간에서. 그 다음에 자, 이 점화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파일럿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프레임이 점화 장치 역할을 해요. 별도의 점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얘 가지고 점화 장치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보시면 파일럿 프레임도 있고 가열 코일 있죠. 자, 배관에 이렇게 가열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배관에 가열 코일은 가열 표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죠. 가열 표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열 코일을 감아놓은 겁니다. 구리선을 감아놨습니다. 이것이 순간 온수기 적시탕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찬물이 나오죠? 데워질 때 찬물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순간, 자, 이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분들이 찬물 다 빼야 되죠? 앞에 누구 씻고 딱 들어가면 바로 따뜻한 물이네, 맞아?
처음에 순간온수에 가열을 안 해놓은 상태니까 처음에는 찬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 이 저탕형 탕비기는 자 이거죠. 탕비기 역할도 하지만 뭐다? 저탕조 온수를 저장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저거라고 보시면 된다. 여러분들 온수통 있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스텐으로 된 온수통 있잖아. 전기를 꼽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데웠다가 맞죠? 탁탁 소리 나잖아. 바이메탈에 의해서 맞죠? 자동으로 데우잖아.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된다. 굉장히 큰 거야. 그럼 편의점에 이제 컵라면 장사 잘 된다니까 큰 거 해놨죠. 그래서 이 편의점에 이게 설치가 되면 그게 커진 게 이게 저탕형 탕비기다 보면 돼요. 그럼 얘는 알아둘 것이 자 이겁니다. 그러면 저탕조 역할도 하면서 이 저탕형 탕비기는 중요한 게 사실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사용 안 하면요 다시 계속 그날따라 컵라면이나 커피 먹으러 차 마시러 한 명도 안 오네. 그럼 물만 데우고 이따가 있죠. 저장하고 있다가 온도 떨어지면 또 데우고 24시간 편의점 계속 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따라 한 명도 컵라면 먹으러 안 오다가 에너지 손실만 되죠. 아닙니까? 누가 사용해요? 그래서 이건 딱 두 가지 잘 기억하면 돼. 열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열 손실이 크다는 거고. 그러면 그리고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죠.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잖아. 그 편의점 근무하면서 계산도 하라 언제 또 물 데우러 온도 맞는가 보고 와서 또 켜다 껐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서모스탯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자동 온도 조절기 나오죠. 서모스탯이 필요한 거예요. 서모스탯. 근데 이거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다. 비등점은 무엇이라 해서 끓는 점이야. 100도씨가 아니야. 왜 여러분 100도씨 끓는 물은 뭐가 100도씨 끓어요? 순수한 물이죠. 순수한 물이 뭐일 때입니까? 표준기압하에서 표준기압하에서 100도씨 끓는 거고 맞죠? 그럼 사실 우리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순수한 물이 아니죠? 순수한 물 드시면 안 돼요. 순수한 물 드시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이 잘 가요. 막 쫙쫙 써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수혼합식 탕비기죠.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이것도 딱 두 개예요.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이 물속에 뭘 불어넣어서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이야. 그래서 물하고 전기하고 혼합을 시켰다. 그래서 데우는 게 기수 혼합식 탕비기입니다.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 보면 열 효율이 어떻게? 100%잖아. 열 효율이 100%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효율이? 좋은 거죠. 100% 맞죠? 근데 100점 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가에서 100점 맞춰가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몰라.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보니까 그분이 100점 못 맞추니까 다른 분도 못 맞춘다 보면 돼. 한 번도 수석을 놓친 분이 없던 분이 자기가 생을 살면서 한 번도 1등을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면서도 맨날 1등 했었답니다. 그분이 100점을 못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수능 만점은 나가도 주택가에서 100점은 안 나옵니다. 열효율이 100%고 이상한 걸 자꾸 내서 그래요. 이 개론 과목 이상한 거 다 냅니다. 오만 법률 다 들어가고 범위가 없어요.
앞전에 신재생 에너지, 그거까지 들어갔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고 소음이 크니까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뭘 쓴다? 스팀 사일런서.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스팀 사일런서예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앙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식. 자, 이 중앙식은, 자, 이거죠. 한 장소에서 있죠. 자, 보통 급탕 장치를 한 곳에 설치해 놓고, 나중에 급탕 장치를 한 곳에, 물 데우는 장치 한 곳에 설치해 놓고, 건물마다 여러 동이 있을 겁니까? 아파트 여러 동이 있을 때, 배관으로 각 동마다 공급해 주는 거죠. 건물마다. 배관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들이 문제 있는 게 이거잖아요. 한절기 때 약간 추울 때 있죠? 좀 각종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애매하거든. 난방이 필요한 분도 있고 난방이 필요 없는 분도 있죠. 맞죠? 저는 아직도 바닥 따뜻한 데서 앉아요. 그냥 이불만 깔고 그냥 잡니다. 우리 집에 세 여자들은 전기장판 깔고 잡니다. 감기는 누가 걸리는가 하면 내가 안 걸리고 세 명이 걸립니다. 돌아가면서. 사람은 좀 추운 데도 있고 이래야 되죠. 아니 춥게 자라고 그래야지 감기 잘 안 걸립니다. 옛날에 막 발 다 얼고 이랬죠. 동상 걸리고 맞죠? 동상 한 번도 안 걸렸습니까? 하여튼 나이비용 양말이 적고 하나 신고 나가면 어떻게 추워서 고무신 신고 있죠? 그 까만 고무신 있죠? 하얀 고무신도 아니고 까만 고무신 신고 있죠? 얼마나 시렵다고요? 동상 걸리지. 자, 그래서 공급하다 보니까요. 이 급탕만 아니고 난방도 배관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문제가 분명히 데워서 보냈는데 안 쓰는 새도 있고, 맞아요? 쓰는 새들도 있잖아. 안 쓰는 거는 다 되돌아갈 거 아닙니까? 열 손실이에요. 공급을 해줬는데 안 써. 그러면 손실인 거야. 맞죠? 그걸 다 분배하다 보니까 나는 얼마밖에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요금 부과가 많이 됐나?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막 와요. 막 하다가 안 되면 꼭 누구 바꾸라, 소장 바꾸라 해. 맨날 소장이 만만해. 전국 아파트에 입주문에 만만한 사람이 소장님이 돼가지고 맨날 소장 바꾸라 해. 그러면 잘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때가 공급을 하는데, 맞죠? 몇 명이 쓸지는 모르니까 일정량 공급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손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별식이 좋은 거예요. 맞죠? 개별식 자기 떼고 싶은 만큼 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자기 떼고 싶은 때 떼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소장님 할 때 개별식 가야지 편해. 중앙 가면 전화도 맨날 소장 잡고 막 이래. 소장 어디 있냐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는 관리사무소에 제발 우리 와이프 전화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나를 거의 다 알고 있을 건데 나를 알고 있었는데 자꾸 전화하면 어떡해. 그리고 소장님도 제 6회 때 졸업생이 소장님 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소장님이 자 아는 학생분이거든요. 내가 기억을 하니까 깜짝 놀랐대. 6회 졸업생이지 되니까 어떻게 기억해야 되니까 그때는 내가 젊었었거든요. 기억력이 좀 좋았는데 지금은요 졸업해도 몇 회 졸업생인지 모릅니다. 지금 어디 길에서 만나서 보면요 합격생인지 지금 듣고 있는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고 요새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는 학생은 맞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맞죠?
긴가민가 하죠. 여러분들도 안 그럽니까? 내가 여기 왔나고 왜 왔는지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안 그래도 저 다른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안 한 거라서 한 몇십 년, 한 27년 전에 해다 강의 안 한 건데 나보고 또 강의하려는 거 못 닦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글씨가 너무 자라서 안 보이가 공부하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랬지.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걸 언제 또 공부해요? 몇천 페이지 되는 걸 언제 또 공부해 강의합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탕 중앙식은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그럼 중앙식은 그래서 그 장점, 장단점 얘는 공부하세요. 저라도 장단점 언급합니다. 자, 장점, 연료비가 적게 들고 열효율이 좋습니다. 열효율이 좋고 관리상 유리하죠. 그리고 총열량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 뜨거운 물을 모든 세대가 동시에 사용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맞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씻는 분도 있을 거고, 맞죠? 여러분들 한번 아침에 일어나 봐요. 새벽에 어느 정도 불이 켜지죠? 빨리 출근하는 분들이 있거든, 맞죠? 그럼 불이 빨리 켜져요, 맞죠? 빨리 안 일어나고가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일어나면 한 아파트 한 동당 한 두세 대 내지 이 정도 켜져 있더라고. 켜지더라고.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저는 일어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5시 반. 5시 30분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발딱 깨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단점 봅시다. 처음에 설치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과장님이 한 분 더 거의 있어요. 중앙집중식은. 전기는 기본이고 있죠. 근데 소장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기 하나 해놓으셔야 돼. 아니 큰 데 가시려고 하면 전기는 기본적으로 해놓으셔야 돼. 전기 요새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전기 공사기사들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누어지던데. 그래서 전기 쪽은 좀 해놓으셔야 돼. 큰 데 가시거나 큰 데 안 가신다 이러면 안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연봉 많이 받는 데 가시려면 해놓으셔야 돼. 자, 그리고 배관도 중 디귿하고 리얼은 꼭 체크. 배관도 중에 열 손실이 크다. 배관을 공급하다 보니까 오늘 시공 후 기구 증세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의 차이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03페이지 보시면 직접 가열식은 거기 온수 보일러 써있죠. 우측 그림 보면 맞아요? 온수 보일러 사용 써있죠? 예. 거기가 가열 위치입니다. 가열 위치가 온수 보일러예요. 물을 가열하는 위치가 온수 보일러예요. 그래서 직접 가열식이라 해요. 그러면 온수 보일러에서 가열한 물을 저탕조. 저탕조는 무엇이다? 온수를 저장하는 마다 탱크가 무엇이다? 저탕조예요. 저탕조를 통해서 급탕 주관을 타고 각 지관을 통해서 사용 장소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열효율면에서는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하니까 있죠? 직접 여기서 가열하니까 열효율적인 측면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온수 보일러가 여기 있는데 자 그림 보십시오. 온수 보일러 있을 때 그 위에 보면 중력 탱크 해가 나오죠. 중력 탱크가 팽창 탱크입니다. 중력 탱크가 팽창 탱크예요. 팽창 탱크. 그러면 뜨거운 물을 사용한 만큼 배수관을 타고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력 탱크의 물이 급수관을 타고 온수 보일러에 공급이 되는 거야. 급수관을 타고
이 온수 보일러에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운 물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물을 온수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발생되니까 전유효율이 떨어지겠죠. 보일러 가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 탱크, 팽창 탱크의 압력이, 압력이 어디에 가해진다? 보일러에 가해지는 거예요. 수압이. 이 팽창 탱크의 압력이 어디에 가해진다? 보일러에 가해. 그럼 온수 보일러는 압력이 고압입니다. 고압을 받는 거야. 압력을 고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고압받은 수명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수명은 짧아요. 직접 가열 시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집에 가요. 짐을 다 담당하는 분이 수명이 짧아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수명이 짧죠. 한번 봐세요. 누가 먼저 돌아가시나 그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맞죠?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엄청 영향을 줍니다. 맞죠?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 병도 안 걸려요. 오래 살아요. 맞죠? 딱 보면 표시납니다. 자,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무슨 보일러가 수명이 짧다? 직접 가열식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이 팽창 탱크, 중력 탱크 수압이 여기 가해지면 건물의 높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규모 건물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건물에 직접 가열식 난리 나요. 100층에서 물 떨어뜨려 봐요. 압력을 얼마나 받는가. 그래서 얘는 중소규모에만, 대규모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간접가열식 봅니다. 자, 페이지 404페이지 보면 간접가열식은, 자, 보일러는 거기 옆에 크게 자축 그려서 전기보일러 해놨죠? 전기보일러예요. 그러면 가열하는 것이 저탕조에서 가열하는 거예요. 얘는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보일러가 있고 여기 저탕조가 있는 거예요. 저탕조가 있는데 가열 위치가 저탕조에서 가열을 하는 거야. 여기서 물을 가열하는 위치입니다. 물을 가열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저탕조. 그러면 여기에 뭘 쓰냐? 가열 코일을 설치해 가지고 가열 코일은 저거 쓰면 안 돼요. 가열 코일은 일반 강간이나 연간 이런 거는 부적당해요. PVC간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런 거는 사용 안 합니다. 가열 코일로. 배관에다가 전기를 보내서 물을 데우는 거예요. 수전기를. 그러면 보일러가 수전기 만드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니까 여기서 가열하니까 스케일이 어디에 낀다? 저탕조에 스케일이 끼는 거예요. 스케일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저탕조 그림 보시면 그죠? 위에 중력 탱크, 팽창 탱크 있잖아. 그러면 중력 탱크의 팽창 탱크의 물이, 이 탱크의 물이 급수관을 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저탕조에 공급이 되는 거야. 이 급수관을 타고 차가운 물이 여기 공급되는 거예요. 저탕조. 그럼 얘는 누가 압력을 많이 받는다? 저탕조. 이게 고압을 받는 거야. 이게 고압을 받는 게 압력이. 이거는 저압 보일러입니다. 저압이고요. 고압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간접가열식은. 그래서 이 간접가열식은 그래서 이것이 대규모 건물에 쓸 수 있는, 왜냐 하면 저탕조를 압력 용기로 만들면 되잖아요. 강하게. 맞죠? 그래서 그러면 저탕조에서 데우면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서모스탯이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거.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모스탯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서모스탯. 그래서 여기도 서모스탯 있죠, 거기? 그림에 보면 서모스탯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서모스탯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면 뭐가 필요하다? 서모스탯이 필요한 겁니다. 서모스탯.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모스탯은 작년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기 서모스탯 개념이 냈으니까 올해는 이제 다르게 가요. 자, 올해는 자, 명심하세요. 곳곳에 조금씩 다 알아둬요. 급탕 종합 문제로 갑니다. 올해는 100% 종합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개별적인 장치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근데 올해는 그 장치 없어요. 다 열심히 하거든. 올해는 서모스탯 냈기 때문에 올해는 막 이 잡듯이 장치는 정확히 할 거니까 올해는 절대 없습니다. 종합 문제 쪽으로 갑니다. 전반적으로 곳곳을 공부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405페이지 급탕 배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